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하는 NBA 위클리 리뷰. 네, 오늘은 2025년 12월 12일이고요. 네, 오늘 녹화의 두 번째 주제와 여러분을 함께 할 건데 보스턴 셀틱스가 이 팀이 왜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지 좀 모르겠는데 부자는 망해도 뭐 3년 간다라는 말처럼 이 팀은 진짜 애초에 그냥 막 호포드도 내보내고 막 그 테이텀도 이제 어쨌든 부상으로 이탈이 되고 해서 올 시즌은 약간 쉬어간다 이런 느낌이 좀 강했는데 이러다가 동부지구를 또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기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요건 우리 위원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면 이번 시즌 보스턴 셀틱스는 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보스턴 사실 그 탱킹 선언을 했었잖아요. 예, 그 포르징기스 내보내고 알 호포드 내보내고 주루 할리데이 내보내고 뭐 데릭 화이트도 트레이드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면서 거의 뭐 심지어는 제일런 브라운도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플링권쯤에 있다가 어느새 보니까 3위까지 올라왔어요. 예, 굉장히 무서운 팀입니다. 물론 오늘 졌죠. 미러키한테 어이없게 졌는데 이 팀은 내보냈는데 대체 자원들이 막 생겨요. 막 더 잘해줘. 듣보잡 네. 애들이 막 마이나 월시 막 이런 애들이 잘해. 그러니까 이 팀은 그 선수 키우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고민이 될 것 같아. 이래서 만약 플레이오프 나간다 그러면은 테이텀이 플레이오프에 돌아올 수도 있는 타임라인이 있거든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저는 그냥 올 시즌은 이 정도의 만족을 하고 내년 시즌 도전하는 걸로 방향을 잡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스턴 시그널되는 구단이 테이텀을 무리하게 복귀시킬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주인 없는 그 저희가 동부지구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이거 보스턴 셀틱스가 어떻게 좀 방향을 잡는지에 따라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 같은데 석준님은 지금 보스턴 셀틱스의 반등 어떻게 보세요? 이 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 올바른 팀 빌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단장과 구단과 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보스턴이라는 팀이 갖고 있는 플랜이 명확한 게 선수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구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사실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시즌 보스턴이 달리는 분위기는 사실 전혀 아니었죠. 사실 마지막까지 팀 어떻게든 무게를 좀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줄였고 이번 시즌은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냥 중간만 가면 좋다 약간 이런 식의 기조였는데 지금 11월 기준으로 오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6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굉장히 잘 나갔던 디트로이트보다 공격을 잘했어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뭐 수비 자체는 19위, 11월 기준으로 19위였지만 보스턴이 했던 활약전을 감안하면 그래도 리그 평균은 간신히 맞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팀이 넷 레이팅이 그러니까 12월 기준 넷 레이팅이 리그 2위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리그를 치르면 치를수록 잘해지고 있어요. 공격을. 이러기가 근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 팔았던 팀이 이런 퍼포먼스를 시즌 중반에 보이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근데 되게 웃긴 기록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 팀이 어시스트가 득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리그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스턴 하면 생각나는 거는 5아웃, 뭐 팀농구, 패스 많이 뿌려가지고 3점슛이나 드라이브 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뜯어놓고 보면 어시스트가 득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팀이에요. 그리고 12월 기준으로도 27등인데 오클라호마 시티랑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공격을 되게 잘하고 있지만 브라운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보이지 않는 압박이 저는 되게 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팀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야투율 굉장히 좋아요. 득점도 굉장히 좋은데 이 브라운이 어깨에 짐을 제가 한 3개씩 4개씩 얹고 있습니다. 오늘 미러키한테 패배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날 그 케인 퍼터 주니어가 트리플 더블에서 이겼거든요. 그리고 야니스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 보면은 프리차드, 데릭 화이트가 거의 난사하다시피 하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도 제일런 브라운은 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풀시즌을 놓고 봤을 때 제일런 브라운을 좀 쉬게 해줘야 되지 않나. 어차피 쉬기로 결정했으면 지금 달리고 있고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어차피 파이널 못 갈 거 팀에서 진단을 했으면 브라운 좀 쉬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안 갈 마음이 그러니까 포기할 마음이 지금 갈 것 같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면? 보스턴이 전통적으로 그런 농구를 싫어하죠. 이렇게 포기하고 이런 거 싫어하고 다쳐서 뛴다 이게 팀의 모토였거든요.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보고요. 지난 시즌에 거의 뭐 3점슛을 거의 절반 야투 시도의 절반이 3점이었잖아요. 올해도 줄었어요. 올해는 줄었는데도 여전히 1위입니다. 10% 이상이 줄었는데 여전히 리그 1위고 성공률은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많은 선수들이 나가고 했지만 여전히 3점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굉장히 좋고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조던 월시
그리고 뭐 듣보잡이란 말이 이제 요시마이나 이런 선수들 듣보잡이죠 솔직히. 이런 딱 시즌 초반에 판타지에서 확 주웠으면 성공하는 이런 애들이잖아요. 드래프트 전혀 안 됐을 애들이잖아요. 판타지에서 뭐 이런 애 뽑았겠습니까? 이런 애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뽑은 친구 한 명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를 뽑은 친구 한 명 있어요. 느반도라고. 초반부터 눈여겨 봤다고 네. 뭐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케이타가 들어오면서 파이브아웃을 못 하잖아요. 못하죠. 못 하는데도 케이타를 잘 써먹고 있고요. 이 팀의 감독과 단장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 팀은 계속 명문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뭐 지속 가능한 운영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시점부터는 대세가 됐었잖아요. 심지어 뭐 샌안토니오나 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제 리그를 한창 주름 잡을 때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강팀으로 남는 운영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보스턴도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본인들은 탱킹을 외쳤지만 워낙에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강팀으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보스턴이 지금 픽이 다 살아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1라 픽이 있고 내년에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탱킹을 해서 탑 프로스펙을 좀 노리는 그림은 어떻게 좀 보세요? 보스턴의 전통적인 구단 방향과 좀 맞는 그림인가요? 근데 보스턴 생각해 보면은 잘하는데도 드래프트를 잘했어요. 사실 레리 버드, 케빈 맥케일 이런 선수 뽑을 때 상위권이었거든요. 예. 올해도 뭐 운이 따르지 않을까? 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보스턴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명문은 리그 최고의 명문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의도적인 탱킹을 그 지역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싫어하죠. 생각이 들어서 네. 레드삭스나 이런 것도 못하면 싫어하고 굉장히 못하면 굉장히 욕도 많이 하고 그런 도시인데 지금같이 성공적도 나고 있고 이러면 뭐 굳이 탱킹을 할 이유는 없어졌고 1라운드 픽 내가 볼 때는 워낙 잘 뽑기 때문에 만약 1라운드 뭐 로터리 픽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애들 건질 수 있는 팀이라면은 굳이 탱킹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좋은 팀 맞고 팀 육성 잘하고 빌딩 좋은 팀인 거 맞는데 어찌됐든 우승을 이끌었던 선수는 테이텀이랑 브라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능이 이미 있을 거라고 점쳐졌던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 모두 브루클린에서 받은 픽을 어떻게 보면 바꿔서 육성한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기존 에이스 브라운에 대한 압박이 너무 세요. 이 선수가 지금 야투 시도가 커리어 하이 수준이거든요. 근데 2점 야투 빈도가 15.7개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수치로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살아있다는 건 어찌됐든 이 선수가 33분 정도 출전하고 있지만 이게 팀이 죄송합니다. 탱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팀을 던진다라고 생각해 보면 휴식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도 비슷해요.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안 쉬게 계속 뛰고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확률적으로 낮은 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좋게 말하면 낭만이고 구단의 어떤 확신이죠. 우리 잘하니까 우리는 육성 잘하니까 우리는 그때 이렇게 해도 좋은 애 뽑아서 잘 육성시킬 수 있어라는 확신이고 안 좋게 말하면 깡이죠 깡.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기조 안 바꿔. 망하든 안 하든 신경 안 써. 근데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사실 이런 기조로 되게 오랫동안 운영을 했잖아요. 우리는 탱킹 없다. 우리는 무조건 그 시즌 낼 수 있는 최고의 성적을 우리는 항상 낸다라는 기조로 갔지만 사실 지금까지 우승이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팀이 이제 본인들의 길을 개척해서 갈지 아니면 이렇게 쭉 운영하다가 마이애미처럼 될지 이제 본인들의 선택에 달린 거죠. 네. 보니까 제일런 브라운이 진짜 올 시즌 내내 한 경기 딱 쳤네요. 그러니까 거의 풀 출장에 요즘 시대에서는 사실 그리고 막 40분 출장 경기도 꽤 있는 거 보면은 이건 약간 그 구단에서 어떻게 오더를 내려서 뛰라고 한 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의지 반영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테이텀 없이 자기가 테이텀이 없다고 이 팀이 그냥 성적이 낮아버리면 본인은 영원히 테이텀의 어떤 개인 가치가 파이널 MVP는 본인이었는데 약간 이래서 뭔가 브라운이 또 보여주고 싶은 욕심 왜냐면 지금 평균 득점이 거의 30점에 육박할 거 보면 이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5, 그러니까 30득점 이상, 5개 어시스트 이상 뭐 이렇게 해주고 있죠. 뭐 어시스트는 5개가 안 됩니다만. 네. 그래서 옆에 또 좋은 어떤 조력자도 있잖아요. 제릭 화이트라는. 그래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래서 비슷한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보스턴이 그냥 달린다고 가정을 하면 이 팀의 체급은 동부지구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전력이라고 좀 보세요. 솔직히 서부보다 더 어려운 게 동부예요. 어떻게 될지 이번 시즌 더 어렵죠. 솔직히 고만고만한 애들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최종 성적 지금 3위지만은 또 플레이인권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떨어지면은 또 그러니까
계획 수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알 수 없는데 저는 플레이오프에서 우승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동부에서도 뭐 컨퍼런스 파이널 이상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 9위랑 한 게임 차네요. 맞아요. 네. 예. 되게 동부는 촘촘하게. 동부는 알 수가 없어요. 동부는 진짜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잘하던 팀도 서부원정 한번 갔다 오면 망가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승차면 눈 뜨고 있어도 앉아서 순위가 막 바뀔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농담입니다. 네. 석진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뭐 경기력적인 내용 떠나서 그냥 경기를 자체를 봤을 때 보스턴에서 느낀 점은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좀 흐름을 많이 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올랜도처럼 수비가 그러니까 공격이 잘 안 돼도 수비의 평균적인 레벨이 높은 팀이 있고 수비를 잘 못해도 공격에서 에너지 레벨이 높은 팀이 막 있고 이런데 이 팀은 수비를 잘 못하거나 공격을 잘 못하면 그게 그 이후 시퀀스까지 저는 영향을 되게 세게 주는 팀이라고 봐요. 오늘 경기도 사실 데릭 화이트나 프리차드가 이렇게까지 못할 경기는 솔직히 아니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3점 슛이 현대 메타에서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인 건 맞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리스키한 걸 다른 팀들이 감안하고 던지는 거잖아요. 터지면 저는 2라운드, 안 터지면 떨어졌을 경우에 프린터도 간당간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고저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고저가. 근데 사실 테이텀 없이 이런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리그에 이런 팀이 몇 없잖아요. 사실 지금 되게 잘 나가는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도 사실 SGA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전력이 많이 떨어지고 힘들 건 자명한데 보스턴은 정말 대단한 전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여명근 기자님의 남자들이 몇 명 있잖아요. 리그에 운수도 그렇고 뭐 랜들도 그렇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사이먼스도 있었거든요. 사이먼스를 상당히 안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선수 보스턴 가서 저는 솔직히 팔로우가 전혀 안 돼서 잘 뛰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록상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아요. 뭐 기대했던 것보다 잘 하고 있었고요. 뭐 일단 외곽 되고 리딩도 되고 뭐 핸들링 되고 하니까 뭐 폭넓은 가용폭에서 제대로 나와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굉장한 재능이었다고 사이먼스가. 저는 굉장한 재능까지는 아니었는데 포틀랜드라는 팀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터졌고 각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무대에서 약간 운동 능력도 굉장히 좋았고 뭐 슈팅도 굉장히 좋았. 뭐 아니었나요? 그렇다고 뭐 슈퍼스타가 될 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이먼스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앰프리 사이먼스를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제 판타지에 있어가지고 뭐 팔로잉 아닌 팔로잉 했는데 사실 이 선수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 이것도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이에요. 그러니까 터지면 그날 제일 무서운 선수, 안 터지면 사실 버려주는 선수인데 놀랍게도 출전 시간도 줄었고 이번 시즌 단 한 경기 선발로 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제 역할, 제 효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는 사실 뭐 이 선수에게 엄청 큰 걸 기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백코트에서 이 선수가 얼마만큼 득점 볼륨을 채워줄 수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번 시즌 평균 출전 시간이 25분이 안 돼요. 벤치에서 나오는데 벤치에서 25분이면 상당히 그래도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선수가 득점을 얼마만큼 책임져 주느냐? 14점 정도 넣으면서 3점슛 성공률도 36%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준수한 편이거든요. 휘발성 강한 선수치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수비 기대 안 했다. 어차피 수비는 보스턴 팀 시스템이 알아서 해준다. 그럼 공격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식스맨 내지는 그 이상의 역할로서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수 얘기도 한번 거론해봐야죠. 데릭 화이트도 어찌됐든 지금 보스턴의 한 축으로 그 아까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화이트 팔겠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보스턴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화이트도 이거 공격도 되고 수비도 되고 하니까 굉장히 가치가 높은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많이 원하는 자원이라서 팔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런 성적이고 1년 버틴다고 생각하면 굳이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팔 이유는 없고 남겨놓는 게 낫고 데릭 화이트도 보면 야투성률이 좀 떨어졌고 좀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좀 기록적으로는 약간 조금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유석주 기자도 말했지만은 조금씩 쉬면서 이렇게 해줄 필요가 다음 시즌을 대비하면 조금씩 쉬면서 체력 관리도 해주고 부상 관리도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파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스턴의 코어로 이제 정식으로 뭐 팀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는 코어까지는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사실 쉬어야 된다고 말했던 게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걔가 비슷해요. 어쨌든 지금 시즌보다 테이텀이 돌아왔을 때 또다시 풀핏에 맞춰서 달려가는 게 목적인 팀이잖아요. 근데
이 선수도 31살인데 지금 꾸준히 30분 이상 혹은 그 이상을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시즌 보스턴의 로스터를 살펴보면 제일런 브라운이 유일하게 20점 이상 득점자고 10점 이상 그러니까 두 자릿수 득점자를 브라운 제외하고 살펴보면 4명 그리고 그러니까 5점 이상 득점하는 선수가 또 밑에 4명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득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텀이 그 빠진 빈자리를 나머지 선수들이 정말 그 레고 조각 채우듯이 딱딱딱 맞춰서 채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선수는 압도적인 압박을 많이 받는 브랜드를 옆에 세웠을 때 최고의 효율을 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보스턴이 그런 화이트에게 제일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맞고 저는 그래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가 테이텀이 있을 때까지 건강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30살을 넘겼기 때문에 물론 누군가는 프라임 타임이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잘 견뎠어요. 그래서 성적도 괜찮네, 잘했어. 근데 막상 테이텀이 돌아왔을 때 이 선수가 빠져버리면 저는 화이트의 구멍은 조금 과장 못해서 제일런 브라운만큼이나 저는 크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쉬어줘야 된다는 가장 큰 증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애매한 게 제일 나쁘다고 이 브라운이나 화이트가 우승까지 했던 팀 선수들이 뭐 경험치 쌓는 시즌도 아니고 쉴 땐 또 확 써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턴오버 수치가 제일런 브라운이랑 데릭 화이트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흐름이 아무래도 브라운도 핸들링에 조금은 약점이 있는 선수고 여러 가지 좀 턴오버가 잔실수들이 좀 많은 선수인데 정말 보스턴은 빨리 좀 자기네 어떤 방향을 좀 결정을 해가지고 이 두 선수에게 휴식 아닌 휴식을 좀 주면서 좀 저 시즌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감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마줄라 감독은 명장 이미 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승했으니까 예, 뭐 증명한 감독이고 뭐 그 지금 슈퍼스타 없이도 성적을 내고 있으니까 증명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제일런 브라운은 파임을 받았지만 슈퍼스타라고 하긴 좀 그런가요? 제일런 브라운 슈퍼스타죠. 파이널 슈퍼스타죠. MVP 탔고 2주의 선수에 뽑혔죠. 예. 너무 잘하고 있고요. 예. MIT 강연자죠. 머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말 조용히 한국에 내한했던 진짜 쿠즈마보다 더 관심을 못 받았던 그런 느낌이 좀 나가지고 네. 석진님은 조마줄라 감독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 스티븐스도 마찬가지. 빵 감독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구단 일을 하고 계시지만 빵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마줄라도 마찬가지고 어찌 됐든 구단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그 팀의 시스템과 체계를 다 이제 익힌 감독들이 지금의 감독들 이전의 감독들을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그때 스티븐스가 했던 농구랑 지금 마줄라 감독의 농구랑 아주 다르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뭐 3점에 대한 의존도라든지 던지는 시도 횟수가 엄청 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팀의 컬러가 막 엄청 바뀌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스턴이랑 구단 자체에 약간 본질적인 그게 있어요. 이 팀이 미래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가 전 너무 궁금한 거죠. 사실 골든 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안 바꾸던 팀의 기조를 살짝 맞춰서 바꿔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팀은 제가 봤을 때 구단이 슈퍼 갑갑갑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설정한 목표, 미래, 플랜 절대 안 바꿔. 너네가 알아서 맞춰.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사실 마졸라 감독도 감독인데 구단의 약간 머릿속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보스턴처럼 3점을 많이 던지는 팀은 지금 없지만 보스턴이 가장 항상 많이 던지던 팀이었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이제 뭐 느바비큐 컨텐츠를 뭐 이렇게 촬영도 하고 편집을 하면서 이제 들었을 때는 3점이 강한 만큼 안정적인 2점 옵션이 또 같이 병행이 돼서 보통 리그 어떤 그 트렌드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보스턴은 정말 그 인사이드의 어떤 득점 자원이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게 거의 없이 약간 외곽 일변도로 가는 팀인 것 같은데 이 보스턴 셀틱스의 이 3점 일변도 전략은 다른 팀들에 비해 어떤 우위가 있어서 우승까지도 하고 그렇게 된 거라고 보세요.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3점에 치중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졸라 감독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마졸라 감독이 윌리엄스 3세 있을 때도 거의 안 썼잖아요. 이 선수 스페이싱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치워버렸거든요. 그리고 프로징기스를 그 다음 시즌 데려왔죠. 그 외mon근 기자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옛날에 멀티플 드라이브 오펜스라고 우리가 모두 3점을 던질 수 있고 돌파를 할 수 있으면 안쪽에 항상 버티고 있는 자원이 없어도 공격 효율을 낼 수 있어라고 주장했던 게 마졸라였고 그걸 로스터에 맞게 다음 시즌에 구현했고 그 시즌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말씀해 주신 대로 안쪽에 대한 확실한 옵션은 없고 지금은 물론 케이타가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약간 좀 광기에 가까운 그런 3점에 대한 집착이 우승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 뭐 포스트가 강해가지고 3점을 던지고 이런 팀들 거의 없잖아요. 포스트 그렇죠. 플레이를 거의 안 하니까. 골밑을 뭐 강화해서 3점을 던진다 이런 게 아니니까
사실 뭐 보스턴이 작년에 우승 못해서 그렇지 그 전에 그러니까 우승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메타를 또 선도했던 팀이고 그 메타가 크게 뭐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보면 지금 내년에 만약 테이텀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뎁스도 굉장히 두터워요. 예, 괜찮아요. 또 만약 드래프트 픽 괜찮은 거 받으면은 더 보강이 될 수 있는 팀이고 그런 걸 따지고 보면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농구에 되게 아쉬운 게 뭐 이렇게 접전인 상황에서 막 한 3점을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공을 외곽으로만 돌리다가 결국 터프샷 던져서 못 넣잖아요. 근데 미국 NBA 보면은 3점 필요할 때는 돌파를 먼저 해서 드라이브 앤 킥. 드라이브 앤 킥, 반대편 드라이브 앤 킥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그냥 3점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정규 시즌 내내 그런 식으로 아예 농구를 하는 식으로 하는 팀들이 꽤 많아졌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3점 찬스를 만드는 거죠. 예, 그런 메타에서 여전히 보스턴은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 지금 클리블랜드에서 되게 잘하고 있는 샘 메릴 있잖아요. 이 선수가 3점 던지는 과정도 클리블랜드 농구를 보면 시작이 샘 메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미첼 혹은 갈랜드가 빅맨이랑 투맨 게임 하면서 미첼이나 갈랜드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있을 때 메릴이 움직이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보면 마지막 방점은 메릴이지만 시작점은 사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생성하는 거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기조로 봤을 때 보스턴이 3점 창출의 선수 퀄리티와 별개로 진짜 엄청 그 뭐라 해야지 세팅이 잘 되어 있는 팀이긴 해요. 그러니까 3점 던지기에 이 팀이 최고다. 네. 그 보스턴은 뭐 전략을 좀 뭐 바꾸고 이럴 처지가 아닌 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2029년까지 코어들의 어떤 계약이 다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4년간은 어쨌든 지금 그 화이트, 브라운, 테이텀 뭐 이런 선수들이 다 29년까지 계약이 잡혀 있어가지고 뭐 이 메타로 그대로 밀고 가가지고 어떤 승부를 좀 봐야 될 팀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확인해본 바로는 내년 드래프트 픽이 그 생으로 다 살아있는 상황이어서 위원님도 그 드래프트에 좀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 그때 그랬잖아요. 용군이가 보스턴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자체 픽 회수했다고. 자체 픽이 있는데 랭킹을 안 한다. 안 하고 있다는 게 좀 우린 하지 않는다. 의아한데 그렇게 따지면은 트레이드를 지킬 수도 있지 않을까? 픽으로? 네, 픽 같은 거 팔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럴 수도 있겠다. 있고요. 예. 뭐 저는 카드는 열려 있다고 보고. 어빙을 다시 데려가는 그림은 어떨까요? 이제 미완의 대기라고 해가지고 전 좋아요. 할까? 그러니까 어빙 자체는 남아줬으면 좋겠는데 어빙 해가지고 좋은 선수 데려오면 전 너무 좋. 그 약간 탑 프로스펙이 거기 간다고 하면 너무 치사하니까 로터리 즈음으로 해가지고 보스턴에 이 정도 선수 들어가면은 22권에서 1학년에 이렇게 프로스펙트를 이런 애 뽑는 것보다는 고학년에 자기 역할 하는. 왜 어차피 코어 되는 얘를 뭐 3옵션 이런 걸 뽑는 게 아니잖아요. 4옵션, 5옵션이 되더라도 괜찮은 애를 뽑는 거라면은 컨던 약간 달튼 크넥트과처럼. 예. 보스턴이 전통적으로 인사이드진은 듣보잡으로 많이 편성을 해도 운영을 또 하는 팀이잖아요. 또 약간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코어 키우기 생각 안 할 거면 저는 픽 가지고 트레이드를 또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뭐 생각하시는 매물이 저희 팀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데이비스가 보스턴 셀틱스랑 앤서니 데이비스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건강만 물론 제가 제 말로 제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죄송하지만 건강만 하다면 참 좋은 매물이죠. 자꾸 AD 어떻게든 넣어가지고 파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설명한 어떤 보스턴의 기조와 데이비스는 좀 너무 안 맞지 않나요? 네. 그래도 이제 데이비스 주고 케이타 받아오고 그러니까 그 보스턴이 추구하는 멀티플 드라이브 오펜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한 명에게 압박을 가게 하는 농구에 정말 최적화된 상황. 오히려 죄송합니다. 나젤리드 이런 선수가 보스턴에 잘 맞는 죄송합니다. 그런 구성 아닌가요? 괜찮죠. 나젤리드 같은데 근데 수비가 근데 좀 약하긴 하고 나젤리드는 여러 팀에서 노리고 있어서 지금 메타에 워낙 잘 맞는 선수라서 생긴 거는 8, 9년생이지만 실제 나이는 9, 9년생이라는 저랑 거. 동갑이에요. 본인이 동갑이 제가 이제 NBA 선수들 나이는 전국에 제가 제일 많이 알거든요. 저는 그 연도수를 다 외우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9, 9년생이 좋은 선수를 많네요. 돈치치 일단 99년생이고 모란트 99년생. 모란트가 좋은 선수라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즈리드도 있고. 네. 3명밖에 없네요. 근데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모란트가 자이언보다 그러니까 자이언이 모란트보다 나이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자이언이 00년생. 예, 00년생 저보다 동생이라는 거. 네. 근데 같은 클래스잖아요. 그렇긴 한데 예. 근데 저번에 녹화 끝나고 갈 때
우리 늦붕이가 보스턴 팬이잖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디반사가 매사추세츠 출신인데 보스턴에서 데리고 오면 어떨까 이런 얘기 하는데 쉽지 않겠죠? 근데 가면은 정말 뭐 기적 같은 일이 근데 왕 윙자원이기 때문에 얘가 장신 윙자원이라서 테이텀도 있고 브라운도 있는데 굳이 데리고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지 않나? 그래도 픽을 딱 그 정도 순번을 받으면 뭐 당연히 뽑지 않을까. 그리고 아니 근데 제가 볼 때 네. 카메라 문제가 더 맞는 것 같은 게 카메라 문제는 빙 센터로도 쓸 수 있고 외곽도 되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운동 능력 바탕으로 농구하는 선수가 아니라서 뭐 BQ 높고 팀이 원하는 거 해주고 빅맨 사이즈 되고 이런 거면 저는 만약 1, 2번 뽑으면 캐메론 무저를 보스턴에서는 만약 뽑아야 된다고. 그 아빠랑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 다르네요. 아빠는 약간 아빠도 묵직한 스타일이었잖아요. 아빠도 묵직. 아빠도 밑에 밀고 대한- 들어가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레이커스에서도 또 말년을 또 보냈던 선수이긴 한데 또 혹시 준비하신 보스턴 내용 중에 못하신 거 있으시면 요거는 엄청 심각한 내용은 아닌데요. 저는 보스턴이 픽 트레이드의 가능성이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 옆 동네에서 베테랑과 유망주의 동시 성장을 노렸다가 한번 실패한 팀이 있잖아요. 지금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쿠민가 뽑아서 그렇게 해보려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약간 반면교사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오늘 투트랙을 준비하면서. 경계하자 약간 이런. 왜냐면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고 제가 플래그 데리고 있잖아요. 저희 팀이.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있는 건 나 전 구단- 실제로 나 지금 구단주인 줄 알았어요 아니, 지금. 실제로 판타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플래그가 이렇게 하는 걸 쭉 보니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니스 때도 좀 비슷한 걸 느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스킬을 장착하고 성장을 하려면 실책도 많아야 되고 야투도 안 들어가더라도 많이 던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기조가 윈나우랑 섞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우리는 2029년까지 완벽하게 동부 1황으로 있을 거야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픽보다는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2차, 3차전 가치를 챙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투트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이유가 사실 그거랑 비슷한 레벨이잖아요. 우리는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해. 약간 뭐 이런 사실 두 가지를 다 잡는 건 원래 어려운 일이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 위원님한테 좀 허를 찌르는 질문 오랜만에 하나 또 해도 될까요? 도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뉴욕과 보스턴이 이제 네. 인접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어떤 많은 스포츠 그 관계에서 리그에서도 라이벌로 많이 꼽히고 그러니까 이 두 도시 간의 어떤 신경전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도 엄청난 수준인가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어느 정도로 그게 혹시 좀 심한지 아시나요? 어느 정도로 심하냐고. 그러니까 뉴욕, 보스턴 뭐 야구 같은 경우를 하면은 거의 전쟁처럼 맞아. 하기도 하고. 양키스 옷 입고 보스턴 다니면은 아마 맞을 가능성이 높죠. 구타를 당하나요 실제로? 위험하죠 아주. 그럼 닉스랑 셀틱스도 엄청난 라이벌리. 근데 그렇게 막 조명되는 라이벌리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사실. 닉스가 못했으니까. 근데 요즘 또 잘 나가고 있고 그 닉스와 보스턴이 플레이오프에서 붙는다고 하면 어떤 그림인가요? 그 도시 간의 엄청난 그 라이벌이죠. 엄청난 라이벌이죠. 서로 엄청 싫어하고. 예전부터 두 팀이 NBA 초창기부터 있었던 원년부터 있었던 팀이잖아요. 워리어스까지 딱 세 팀인데 워리어스는 필라델피아에 있다가 가버렸고 두만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구단주들이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니까 초반기부터. 그래서 약간 리그를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NBA가 돈이 없었던 리그였잖아요. 처음에는 막 직원 한 명 있었거든요. 총지 한 명, 직원 한 명. 이럴 때 돈 없을 때 돈 빌리는 게 다 뉴욕 닉스에서 돈 빌려주고 뉴욕 닉스에 돈 대줘가지고 사무실 얻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리그 성적을 자체, 성적을 못 냈고 그리고 흑인 선수들이 들어오는데도 이 두 팀이 없었으면 못 들어왔을 겁니다. 다른 팀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팀들이 원했기 때문에 됐고 영향력이 컸고 라이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뭐 저쪽 팀이 안 되는 걸 원했고 이랬는데 뉴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못 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라이벌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오히려 그 보스턴의 라이벌은 레이커스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도시 자체로는 또 여기 보스턴은 아이리시들이 많이 살아요. 뉴욕 같은 아일랜드, 경우에는 네. 원래 예전에는 배로 이민을 오잖아요. 배로 오면은 저희 스탠튼 아일랜드인가 거기서 이민국을 가서 여기로 와. 본토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쫓겨나느냐 여기다가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냐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다양한 민족들이 많이 들어요. 특히 뉴욕에는 니커보커스라는 게 네덜란드인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뉴욕에는 또 그 유대인들이 되게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단주들도 많고
선수로도 굉장히 많이 뛰었고 뉴욕에서 실제로도 유태인들이 많았고 이런 걸 보면은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핍박받고 왔고 유태인들도 핍박받고 왔고 이런데 서로 간에 서로 안 좋아하고 막 서로 이런 게 있어서 라이벌이 끈끈하게 이어지고 있죠. 예. 그 팀명을 이렇게 민족 이름으로 넣은 게 이제 두 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그 라이벌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셀틱스라는 이름 있잖아요. 이게 원래 뉴욕에 있던 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셀틱스라고 하잖아요. 그 전에 있던 게 뉴욕에 있던 팀이거든요. 예. 그거를 사온 거잖아요. 사온 거. 왜냐하면 셀틱이라는 이름이 보스턴의 아이리시에게 너무 잘 맞으니까 돈 주고 사온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전에 원래는 뉴욕 오리지널 셀틱스의 기반은 뉴욕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역사적으로 엄청난 라이벌리가 원래는 됐어야 되는데 닉스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우승 횟수도 뭐 너무 넘사벽으로 차이가 나고 이래서 아마 조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한 2, 3년 동안은 이 두 팀의 어떤 그 라이벌리가 굉장히 좀 많이 대두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석진님 마지막으로 뭐 좀 준비하신 내용 있으시면 그냥 감탄하면서 들었어요. 네, 제가 사실 이런 내용 어떻게 들어요? 여쭤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이 아니고서야. 그렇죠. 저는 이 빨리 위원님의 어떤 이 지식을 빨리 이렇게 컨텐츠화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름아름 질문들이 적어놨어요. NBA 지금 첫 시작할 때 2명이었다. 2명? 이렇게 처음에 있을 때 아. 이제 총재랑 직원 1명 이렇게. 저한테 자꾸 이 댓글로 허를 찌르는 질문 좀 안 질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더 할 생각이고요.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보스턴 셀틱스가 5연승을 하면서 저희가 살짝 다루려고 했는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뭐 이 팀이 어떤 노선을 탈지 이거는 시즌이 좀 지나가면 갈수록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때여가지고 여러분들도 보스턴 셀틱스의 향후 움직임이 어떨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저희 보스턴 셀틱스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